자, 스팀 창의 사고로 수학 100제입니다. 우리는 5학년 과정이고요.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교재의 첫 번째 내용은 수화 연산 첫 번째 단원입니다. 여기 마술사 캐릭터 선 본떠서 만든 거예요? 예, 선생님 본떠서 만든 거냐고요? 아니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선생님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들 다 해결을 해줄 거고요. 네. 수화 연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재밌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원격 진료 그게 뭐야? 이런 내용들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원격 진료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원격 진료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원격 진료. 네, 그림을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그지? 왠지 의사 선생님 같죠? 그죠? 의사 선생님 같죠? 여기는 환자예요. 자기가 스스로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아 무슨 문제가 있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건 약간 뭐같지? 콧구멍 아니고 귓구멍이다 이렇게 체온 재는 거 그런 거 같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정보가 떠 있는 창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것은 테오리가 어떤 건지 아는 것 같은데 직접 의사와 만나지 않고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스마트 기기, 장치들,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의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진짜 진료를 받는 것을 우리 원격 진료라고 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 일단 좀 읽어보고요. 영상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자, 규리가 마이크를 열고 읽어주세요. 규리야. 원격 진료는 화상 시스템 등 정보기술 IT 기기를 이용해 의사가 환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질병을 관리,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진료이다. 원격 진료는 환자가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원격 진료, 멀리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너무 길지 않게 읽어야 되는데 끝까지 되네. 두 문장을 읽어주려고 했더니 너무 길다. 다 읽어버리자. 태율이가 다 읽어주세요. 태율아. 하지만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쉽게 처방전을 받아 약을 살 수 살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또 원격 진료가 허용되면 모든 환자가 큰 병원의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해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좋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접근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의료 접근성이란 사람들이 병원이나 약국과 같은 의료기관을 얼마나 잘 쉽게 찾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의료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이 병원에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처에 병원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 아플 때 필요한 약을 쉽게 살 수 있습니까? 쉽게 살 수 있죠? 여러분 근처에 약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쉽게 병원을 찾아갈 수 있고 약국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료 접근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다.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싶지만 병원이 없어서 진찰을 받을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약이 필요해서 약국에 가고 싶지만 약국이 멀리 있어서 가기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이 의료 접근성이 낮다,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자, 화상 시스템이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먼 곳에서도 의사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시스템이 활용이 된다면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니다. 쉽게 갈 수 없다.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겠네. 그지? 진료를 이것도 마찬가지고 의사에게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은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까? 쉽게 받을 수 없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의사와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응?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의사를 만나려면 병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한테 컴퓨터만 있으면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컴퓨터만 있으면 의사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린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의사를 만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가? 쉽게 받을 수 없다. 당연히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의사에게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좋다. 너무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1번 의사가 있습니다. 1번 의사 하지 말고 1번, 2번 했으니까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3번 의사가 있어요. 4번 의사가 있습니다. 3번 의사는 유명한 의사입니다. 4번 의사는 안 유명해요. 유명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은 3번에게 진료를 받고 싶습니까? 4번에게 진료를 받고 싶습니까? 굳이 당연히 유명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하고 진료를 받고 싶지 않겠어? 그쵸?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만 진료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유명한 의사에게만 진료를 받으려고 하겠죠. 유명하지 않은 의사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점점점 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그죠? 그지? 자, 또,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원격 진료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전 직접 병원에 가겠습니다. 병원에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원격 진료를 받겠습니까? 병원에 가겠습니까? 몇 번이에요? 원격 진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큰 도시에 있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에는 이 유명한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 그지? 그리고 병원에 가려면 여러분이 직접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까지 가야 돼. 신호등도 건너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병원 가서 이름 쓰고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원격 진료는 그냥 접속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아파요. 콜록콜록, 훌쩍훌쩍, 뿌직뿌직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오케이, 콜 하면서 너네들 어떤 약을 먹으라고 알려준단 말이야. 어때? 원격 진료할 거야? 병원 가서 계속 기다리고 진찰 받을 거야? 어떻게 할 것 같아? 사람들이 뭘 더 선택할 것 같아? 응? 원격 진료를 통해서 유명한 의사를 만나려고 하지 않겠어? 그건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유명하지 않은 의사들과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병원들은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지?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뾰족한 돌부리에 다리를 찧었어. 그래서 다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얼만큼? 쫙, 이만큼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돼요. 꿰매야 되는 상처야. 수술을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되는 상처야. 수술을 해야 되는 상처야. 좋아. 그럼 나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다리가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좋아. 빨리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한테 원격으로 연결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나? 수술을 받을 수 있나? 이거는 어떻게 돼? 수술을 받으려면 이건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잖아. 맞지?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유명한 의사를 찾아서 원격 진료만 하다 보니까 유명하지 않은 우리 근처에 있는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 우리 집 근처에 병원이 없어졌단 말이야. 나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때? 처음에 의도는 어땠어? 처음에 의도는 모든 사람들이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막상 이런 시스템을 잘 운영해 보면 유명하지 않은 의사들,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다쳤을 때 직접 치료를 해줄 병원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겠지. 아, 그렇지. 병원에 응급실로 가야겠지. 응? 응급실로 가야겠지. 근데 응급실에 갔더니 이런 애들이 무지하게 많아. 엄청 많아. 응급실에 갔더니 다리 다친 거 좀 기다리세요. 내일 아침에 돼요. 지금 머리 깨진 사람, 갑자기 숨을 안 쉬는 사람, 자동차 사고 난 사람 엄청 많아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채팅창에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킥킥 같은 것도 안 써도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처음에 의도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진료를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에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못해서 더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우려입니다. 산부인과도 원격으로 하면 애는 어떻게 나아요? 그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응?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감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감기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읽어줍니다. 한 문장 문장이가 읽어주세요. 문장. 읽었어? 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사람 수는 소수나 분수로 셀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는 게 맞잖아. 맞지? 한 명, 두 명. 이렇게 소수로 세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옳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0.25명은 0.25명. 몇 명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0.25명이라고요? 그럼 4분의 1로 나눠서 요만큼만 온 건가요? 그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이나 동물 이렇게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녀석들은 그런 것들을 셀 때 하나씩 세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하루 평균 7.25명의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분수나 소수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7.25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림하면 얼마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약 7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7명이 방문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반올림하면 7명 아니야? 그럼 7명 아니면 얼만데? 7.25명을 반올림하면 7명이 아니야? 몇 명이야 그러면? 회원님 몇 명인지 써봅니다. 규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소수나 분수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7.25명이니까 7.25명이 100일 동안 방문한 사람들을 다 7.25명씩 100일 동안 방문했다면 725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한 환자 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하루에 7명 아니라 며칠 동안 100일 동안 100일 동안 몇 명이 방문했습니까? 725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0.25명이니까 1.25명씩 며칠, 4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29명이죠. 그래서 뭐 4일 동안 29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반올림, 어림하는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아니면은 하루가 아니라 날짜를 더 늘려서 값을 소수나 분수로 나타내지 않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일 동안 100개의 병원의 평균 해도 되죠. 병원의 수를 늘린다. 병원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하루 평균 이만큼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다고 했고 우리는 이 병원에 방문한 사람 수를 나타내는 환자 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병원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날짜를 늘려서 소수나 분수를 사용하지 않고 환자 수를 나타내는 게 좋겠어. 반올림하면 7명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묻는 거지? 반올림하면 7명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지? 선생님이 잘못 읽었어, 그치? 7명 아니에요? 7명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7명 맞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냈든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했다면 잘했다. 자, 이번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정이가 읽어봅니다. 윤아정, 아정이가 읽어주세요. 354명의 주민이 사는 누리섬은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으로 가까운 육지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2시간을 가야 한다. 육지에 있는 병원과 원격 진료가 시작될 경우 누리섬 안에 있는 누리병원에 방문하는 환자 수는 어떻게 변할지 서술하시오. 고마워요. 잘 읽어주었습니다. 자, 354명의 주민이 사는 어떤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육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2시간이나 가야 한대요. 육지에 있는 병원과 원격 진료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선택권, 원격 진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지? 그런 선택권을 가지게 되겠지. 그럼 누리섬 안에 있는 누리병원, 그러니까 섬 안에도 병원이 하나 있나 봐. 누리병원이 있는데 이 누리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첫 번째,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누리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는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2번, 아니야. 변화 없을 것이다. 3번, 아니야. 오히려 환자가 늘어날 것이다. 자,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라고 생각합니까? 채팅창에 써볼게요. 1이야. 줄어들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한 친구는 그거겠죠. 주민들이 원격 진료를 하면서 섬에 있는 병원에 무슨 병원? 누리병원에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변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왜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또 그거 2번이라고 잘못 말했어요. 그 3번이라고 하려고 했어. 그래, 알겠어. 선생님 이름을 부르면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께 물어보는 내용들을 다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이름을 부르면 이야기하면 되고요. 2번, 3번인데 2번을 잘못 썼다고.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태율이. 태율이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태율이가 마이크 열고 왜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냐하면 왠지 섬에 사는 사람들은 뭐 계속 육지에 가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왠지 원격이 어색하고 그럴 것 같아요. 좋아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섬에 있는 누리병원,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것이 익숙할 겁니다. 그렇죠? 피어리 마이크 확인합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원격 진료가 익숙하지 않아요. 피어라 마이크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생각할 수 있죠. 3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아까 있었죠. 지안이. 지안이가 마이크 열고 왜 오히려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원격 진료를 하고 나서 원격 진료를 받으려는 잘못된 처방전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던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원격 진료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치?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조금 애매하니까 여기다가 2번 근거에다가 놓고 늘어날 것이다. 자, 무리섬입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살까요? 어르신이 많이 살고 계시겠죠? 젊은 사람들이 섬에 살겠어? 그러니까 섬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실 거고요. 이 어르신들은 원격 진료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점점 더 아파요. 그래서 오히려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태율이는 아까 했잖아, 그지? 2번 얘기 했으니까 그거로 진행하도록 하자. 오케이? 다른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1번을 쓴 친구는 정답, 2번을 쓴 친구는 세모, 3번을 쓴 친구는 틀렸어. 이렇게 선생님이 채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채점하는 것이다, 1번. 아니다, 이렇게 채점하는 것이 아니다, 2번. 문정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어떻게 채점하는 거야? 어떤 걸 쓰면 맞고 어떤 걸 쓰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오늘 첫 시간이라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수업에서 선생님이 만든 문제들을 풀다 보면 답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어떤 정답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평가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들은 근거, 이유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내용과 이 근거가, 이유가 타당하다면 모두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알겠지? 여러분은 여러분 책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다 쓸 필요가 있다, 없다?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리는 게 아니잖아. 그지? 물론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묻는 문제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떤 생각은 맞고 어떤 생각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평가를 받는 답은 어떤 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의 근거 혹은 이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타당하다면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쓰는지 모두 다 정답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과의 수업은 그런 내용들을 익히려고 그런 연습을 하려고 하는 수업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뭐 학교에서 아니면 뭐 학원에서 다른 교재에서 정답을 찾는 그런 문제들은 많이 풀잖아. 그치? 문제 풀면 문제 풀고 나서 채점하잖아. 맞다 틀리다라고 채점하잖아. 어? 수학 문제는 맞다 틀렸다 이렇게 채점해서 여러분이 보통 푸는데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뭐 물론 만든 문제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더 따져보고 여러분이 그런 본인의 생각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아 틀리면 어떡하지? 선생님 수업에서는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어. 다 답이 될 수 있으니까. 대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만 잘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과 앞으로 어떤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줬고요. 친구들이 아까 채팅창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다 틀리다라고 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 맞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적당한 이유와 근거를 찾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박자의 비밀 같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작 한 문제 풀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내용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길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번 주제부터 시작해서 6번 주제까지 여러분이 예습해오는 것을 숙제로 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오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열심히 답을 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미리 문제를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가지고 오는 것을 선생님은 예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숙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한번 읽어가지고 오면 선생님의 설명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야.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번 주제부터 6번 주제까지 예습해오는 것을 숙제로 하면서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